네. 먼저 현안 중에서 세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석촌동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것들의 사각지대를 관리를 하고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중체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2013년 4월 10일 날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네, 관심이 좀 부족하시군요. 제가 한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즉 폐지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이렇게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자살을 하신 그 세모녀 가족들도 최상의 계층으로서 수급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세모녀 사건 분들의 경우는 부양 의무자 조건하고는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모녀 사건 분들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시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복지 지원은 6개월 뿐이잖아요. 6개월 이후에 급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러한 상황이 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기 때문에 기초 급여 대상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요. 그 상황, 지금 골절로 인해서 어머니가 일을 못 하시고, 그리고 첫 딸이 고혈압 당뇨 환자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병을 알아왔고, 셋째 딸이 신용불량자로서 참 그런. 장관님,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그 사건이 나온 뒤에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다 했는데 그 내용을 스크린을 못 하셨네요. 그 내용에 의하면 이분들은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 법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 4월 10일에 발의한 그 법안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법안을 그 법 개정을 한다면 이러한 분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고 지금 빈곤층의 그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그런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만 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본 주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구 수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구 수를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하면서 일단 올해 인구는 말고요. 2015년과 2060년을 비교해봤습니다. 2015년의 노인 인구가 545만 명이었고요. 2060년 노인 인구는 1762만 명. 즉 거의 서너 배가 이렇게 약 3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는 2010년에 798만 명에서 2060년에는 447만 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40%가 줄었는데요. 그럼 총 인구 숫자는 2010년에 4,941만 명에서 2060년은 4,39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0% 넘게 줄었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초의료연금을 부담하는 액수가 2060년에는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228조가 드는데 지금 야당 안으로 하면 260조가 들기 때문에 42조가 더 든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걸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2060년은 노인이 최대 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이면서 우리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4,400만 가량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이고요. 거기에 유소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영아들에게는 보육비를 지급하잖아요. 그 보육비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30-40%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소년들에게는 초등학교니까 무상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정부는 노후값만 계산을 했지 영아와 소년들이 줄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그걸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노원들에게 이렇게 더 주고도 돈이 남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총 줄었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상대적인 걸 계산하지 않고 노원 인구가 늘 것만을 계산해서 기초연금액이 늘 것만을 부각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안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정부 예산이 부담이 늘어난다. 기초연금에 대한 한 가지만 계산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영유아에 대한 예산, 또 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종합적인 정부 예산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그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김명희 의원님과 양양식 의원님께서 그 현행 법으로도 20만 원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행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현행 법대로 해서 20만 원 지급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보면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1항 1분 더 쓰십시오. 100분의 5라는 그 조항을 100분의 10으로 고치면 당장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노인인구 70% 분들에게 당장 2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보면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즉 몇 프로에게 지급할 것인가는 대통령령으로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70%를 하지만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80%, 90%, 10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을 일단은 이대로 하고 당장 20만 원을 지급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법을 그 부분만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하시고 그리고 3조를 원용하면 앞으로 100%까지 갈 수 있는 즉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그 고령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만은 이 어떤 교육비나 어떤 그 유소년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인당 세부담이나 사회부정 부담을 해서 사회부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원님, 여기는 그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추계입니다. 전체 고령화 효과에 대한 재정 추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실 때는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같이 얘기하셔야죠. 왜 그 얘기는 뺍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유아 퍼센트가 줄어든 만큼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같이 얘기하면서 기초연금이 노인인 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서 부담이 줄었다는 걸 같이 비교해 주셔야 도대체 재정 부담이 총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빼고 단지 노인 인구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그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교육비 감소보다 훨씬 더 초과한다 이런 계산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민주당의 이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